두 번 보신 적이 없네요. 1차 한 번, 2차 한 번 끝. 네네. 바로. 야. 오늘도 굉장히 대단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최연소 변리사 합격자이신 최진욱 변리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회토크 매거진에 출연하게 된 현재 이제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최진욱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실 스펙으로는 가장 뛰어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21살에 변리사를 합격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사실인데 이제 만 21살이고요. 네, 만 21살. 21살에 이제 합격을 했고 그럼 대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뭐 대학교 이렇게 3학년 때 네네. 네, 합격을 하신 건데 그 정도면은 이제 학교 뭐 학점 따기도 바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준비하게 되셨고 붙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리사라는 직업이나 업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먼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변리사는 소위 이제 지식재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걸 권리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지식재산 중에서도 이제 뭐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일반적인 업무로 봤을 때는 뭐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부터 등록까지를 하고 그 후에 이제 뭐 그걸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도 진행이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업무가 이제 은행에서 기업 가치 평가, 기술 관리하는 뭐 그런 것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 같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변리사로서 어떤 역할을 또 맡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발명을 하시면 그 발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권리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해서 그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변리사 시험이 좀 생소하긴 해요. 사법고시나 로스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주변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비교적 더 많은 것 같고 변리사 시험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변리사 시험은 1차, 2차 해서 이렇게 두 번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1차에서는 이제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자연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그걸 다 봐요? 물화생지. 네네네. 문과생 분들이 가장 이제 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 중 하나고 그리고 2차 시험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뭐 법 관련해서 저작권법 그 외에는 이제 공학 과목들이 주로 있습니다. 세로 이론, 유기화학, 반응공학, 제어공학 등등 이런 식으로 공학 계열의 과목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 같고 1차 2월, 2차 7월 그리고 시험 발표는 11월에 나는 식으로 보통 매년 진행이 됐었고 뭐 토익 최저 점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 조건은 같이 패스 페일로 존재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 몇십 점대였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제 1차를 볼 수가 있고 1차를 합격해야만 2차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객관식인지 서술형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1차는 객관식입니다. 2차는 이제 서술형, 논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진욱 변리사님의 합격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셨어도 몇 년 안 하신 거라서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1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했고 2차는 이제 일부 과목에 한해서 2015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 7월까지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변리사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보통 인강을 들으시나 아니면 학원을 가신 건지. 준비하는 학원에서 준비를 했고 네. 근데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차는 보통 이제 개념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학을 이제 처음 공부를 해보는 상황이고 학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이 저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인강으로 다 돌려서 수강을 했었고 다만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논술형이기 때문에 시험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또 학원의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수강하기 위해서 이제 실강을 수강하면서 직접 써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스터디도 한다던데 그거는 안 하셨나 봐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개인적으로 암기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저는 혼자 암기하는데 조금 더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16년도 2월에 붙으신 건가요? 1차를? 네, 1차는 16년도 6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차 합격을 하신 거네요? 네, 동차. 한 번에 전부 다 두 번 보신 적이 없네요? 1차 한 번, 2차 한 번 끝 네. 바로. 야. 이 짧은 시간에 그 1차 합격하셨을 때 이게 된다고 생각하셔서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돼버린 건지. 법 과목에 한해서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뭔가 자부할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긴장감이라던가 그런 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연과학이 준비가 안 되면 사실 불안한 마음이 그렇죠. 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알아도. 네, 네네. 그래서 자연과학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탈락의 그 고배를 마실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은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계획을 제가
제가 세운 대로 이행하려고 했던 편이어서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더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최진욱 변리사님께서 과학고 출신이라고 그런 면에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었나 하는 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뭐 당연히 대단하시지만은 어떠세요? 네, 정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과학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공대에 진학을 하면서 네. 과학에 대한 그런 친숙함이 좀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때 물화생지를 전부 다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또 제가 화학 전공이니까 화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고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이 암기해야 될 것들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민법하고 이제 다른 법 과목에 그렇죠. 조금 고득점을 해서 합격을 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자연과학은 허락하지 않고 합격선에 걸칠 정도로만 공부를 하자로 최대한 방어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 쪽 관련된 과목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또 이과 출신이시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용어 자체도 너무 네, 거리감 있게 느껴지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실 수가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덜 와닿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속 찾아보고 이게 뭔지 알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지? 이거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을 특별하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니까 다시 그 네, 부분을 네. 뭐 한번 조금 네, 본다든지 네,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고 이 단어 이런 뜻이구나 한 번 더 익숙해지게 만든 거죠.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짧아지는 거죠, 시간이. 좀 기술 관련된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분야에 좀 전공 지식이 있어야 된다거나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또 화학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관련 전공 학과를 나오거나 이런 분들만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학과에서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야를 좀 크게 나누게 돼요. 뭐 화학 바이오 분야, 뭐 전자 분야, 기계 분야, 뭐 약학 분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실제 함에 있어서도 그런 기술을 파악하고 저희 변리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술 이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전공 지식이 어느 정도 기반은 되어 있어야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科라고 하면은 기술이 많잖아요. 뭐 제조업도 있고 말씀하신 바이오도 있고 그럼 거의 이과 계열의 출신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대부분은 이과 출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문과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네. 문과분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특허보다는 상표 디자인 업무를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물론 특허를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200명 네, 맞습니다. 한 해 변리사가 되시는데 195명 정도가 이과 계열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합격하고 나면 그 통계를 다 이렇게 네. 내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이과생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수 전공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되게 많이 그런 질문 주셨었는데 만약에 이 변리 업계에서 끝까지 오랫동안 계속 하시고 이쪽으로 뭔가 커리어를 꾸려 나오고 싶다 하시면은 복전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알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전공이 조금 빚어 있어야 그 위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거라 그럼 뭔가 화학공학이라든지 뭐 어떤 쪽의 전공이 괜찮을까요? 괜찮은지는 모르겠고 네네. 이제 보통은 전기 전자 쪽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복전하시면 변리사님만의 좀 특별한 암기법 있으신지. 가장 특별하다면 그게 아닐까.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는 민특상비 다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 합쳐서 각각 한 과목당이요? 네.